페리페럴 디바이스 액세스 하는 데에서는 그 PWM 디바이스를 한번 구동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 PWM 모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PWM 모터를 구동하는 그런 거를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먼저 SDK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SDK 다 설치하셨죠? 설치하신 다음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서 이제 IoT 헤드리스 설치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0 앱 사이닝 돼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다 설치가 돼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로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헬로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DK를 다 실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SCT 보드 있죠? 보드 다 꺼내셔서 여기 보면 타입 C 커넥터 부분이 있어요. 이 타입 C. 자, 여기 연결하셔서 여러분들 그 SDK 설치된 컴퓨터랑 그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원이 켜지면서 부팅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다 연결을 같이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SDK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으면 간단하게 프로젝트 한번 생성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SDK에서 타이전 스튜디오에서 그 파일의 뉴 타이전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템플릿에서 여기 IoT 헤드리스 5.0으로 선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 서비스로 선택을 할게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은 서비스로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해가지고.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를 신규로 생성을 하고 템플릿에서 그 커스텀의 IoT 헤드리스 5.0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C나 C++, 그리고 템플릿은 서비스용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네임이 있고 뭐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프로젝트 아이디는 그냥 디폴트로 생성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뭐 헬로우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로우 한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 그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매니페스트 에디터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자, 프로젝트 다 생성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지금 디버그 메시지를 한번 보고 싶으시면, 저기 지금 여러분들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로그 메시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그 프로젝트에 보면은 INC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헤더 파일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 헤더 파일에다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워닝일 때 프린트할 거, 뭐 디버깅 할 때 프린트할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타이젠에서는 그 프린트F나 이렇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걸 쓰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이 그 디로그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디로그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매크로를 하나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사실 뭐 굳이 안 하고 그냥 디로그 프린트라는 걸 써도 되는데, 그냥 조금 우리가 다른 것들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그 PDF 가지고 계신데 PDF에서 그냥 긁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PDF가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이번에 새로 릴리즈해드린 거로 봐주세요. 지금 뭐 좀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 드렸으니까 그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D로그를 이용해서 프린트할 수 있는 이런 매크로를 정의를 해주시고, 거기 여러분들이 그 소스 밑에 보면 또 자동으로 생성된 소스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소스 파일을 열으셔서 이렇게 뭐 로그 i 해가지고 뭐 헬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어요? 아직 안 되신 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DF 파일에서 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텍스트 복사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복사하시고 C소스에 이와 같이 프린트를 해주시고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다가 위 정보를 입력을 하셨으면 저기 보면 빌드 사인드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빌드 사인드 패키지로 빌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실행은 타겟에서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타겟 보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그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면 지금 여기 이제 디바이스 정보, 연결된 디바이스 정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장치가 연결된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빌드 사인드 패키지를 해서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여러분 실행한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도스 창이거든요. 도스 창에서 여러분들 뭐 패스가 잡혀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패스 안 잡혀 있다면 그 툴스 밑에 가보면 SDB라는 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SDB라는 툴을 이용해서 SDB 디바이스 하게 되면 지금 이 STA70라는 보드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 무선 랜으로 SDB 인터페이스를 썼었는데, 뭐 얘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USB 인터페이스를 써서 하게 되면 편리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USB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SDB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명령 한두 개 쳐서 쉘로 들어가요. 쉘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D로그 util 해가지고 SDT hello 이렇게 쳐주시면 여러분들이 실행시키시면 앞에서 넣었던 D로그 프린트로 프린트했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지금 여기 요 메시지가 D로그 여기 로그 i로 해가지고 프린트한 게 이제 그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받으신 뭐 지금 다른 분들은 여기 보세요. 다 되신 분들은 여기 PWM 모터 있죠. 얘 보면은 핀맵이 있어요. 이거 핀맵. 이 핀맵을 어디서 찾는다? 여기 보면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는 VCC,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PWM 신호일 거예요. 자, 이 신호를 핀맵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요 PWM 모터의 핀맵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SDT 보드에다가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쉬는 시간 동안에 뭐를 하냐면 요 핀맵을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SD 보드에는 어떻게 연결할지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사실은 제가 정보를 다 드리긴 했어요. 다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연결을 할 게 여러분들 그 연결 커넥터가 다 있나 모르겠다. 그 커넥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앞놈이에요. 그죠? 여기는 앞놈이고 지금 보드는 순놈이에요. 보드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야 돼요. 있으시죠? 있으신 것 같으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분간 휴식. 자, 여러분들 준비 다 하셨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실습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예기치 않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환경 설정할 때.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헬로우까지는 보셨죠? 자, 헬로우를 보셨으면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 페리페럴 IO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액세스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보면 매니페스트 에디터가 있어요. 그 에디터에서 그 소스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그 프리빌리지를 넣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리페럴 IO를 쓰는 경우에는 페리페럴 IO에 대한 프리빌리지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페리페럴 IO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프리빌리지 설정을 해주세요. 프리빌리지 설정. 자, 프리빌리지 설정까지 다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 하셨어요? 자, 이게 다 됐으면 자, 잠깐 여기 PW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PW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한 펄스 파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타이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어떤 파형을 만들어주는 게 이 PWM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WM을 써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모터 회전 속도 제어라든지 LED 밝기 제어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거는 이제 모터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거고 LED 밝기 제어는 여러분들 보면은 뭐 휴대폰 같은 데 보면은 그 OLED나 아니면 LCD가 있잖아요. 거기 백라이트 제어하고 할 때 이제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 PWM 신호 PW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신호를 생성을 해줄 때 요 듀티 사이클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신호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지 우리가 그 뭐 하이면 하이 아니면 로우는 로우 구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D 밝기 제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AC 신호는 아시다시피 막 파형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흔들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DC 형태의 그 밝기 조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 LED 밝기 제어 같은 걸 때도 저 듀티 사이클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그 하이 볼티지로 높게 이렇게 잡힐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로우로 잡힐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가지고 밝기 조절을 하는 거고 모터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모터를 한번 제어를 해볼 건데 지금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봐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먼저 모터를 지금 이렇게 생긴 모터를 가지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호선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이제 보드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드랑 연결할 때는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WM 신호는 오렌지고 VCC는 레드고 그라운드는 브라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 VCC, PWM 신호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보드에 어디랑 연결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도를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로도는 그 제가 그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회로도 생긴 거를 이렇게 쭉 보여드렸었는데 먼저 그 회로도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드를 보시게 되면 보드의 1번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1번이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지금 1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1번이라고 이렇게 살짝 표시는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1번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화살표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뒤집어 보면 그 여러분들 그 핀 모양이 다른 건 다 동그란데 이렇게 네모난 거 있거든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VCC하고 그라운드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페리페럴 IO는 J7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 J7의 VCC 5V는 2번하고 4번이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30번하고 39번이 그라운드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찾아진 그 모터의 그 VCC하고 그라운드는 각각 여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PWM 신호가 있는데 지금 PWM 신호가 여기 지금 칩 1에 PWM 제로가 있어요. 여기 몇 번이냐면 33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3번은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요것만 보고서는 켜지 마시고 여기다 한번 이렇게 세 보셔야 됩니다. 또 엉뚱한 데다 꽂으시면 안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거를 제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모터가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제가 데이터 시트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온 거예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게 되면 전체 그 한 주기가 20ms, 50Hz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요 모터가 동작하는 데는 1에서 1ms의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로우는 제로고 하이는 4.8V 이상이 동작하는 그런 구동 전압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되고, 지금 이 서버 모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내부적 사실상 모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코일만 감겨 있어서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어할 수 있는 로직까지를 가지고 가는 걸 보통 우리가 서버 모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 모터가 여기 회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DC 모터를 이렇게 제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서버 모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밍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면 일단 주기는 20ms라고 데이터북에 딱 정의가 돼 있었죠, 그죠? 네, 데이터북에 정의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데이터북을 이렇게 잘 읽거나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여기 보면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리든 아니면 클락와이즈로 돌리든 아니면 센터에다 갖다 놓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듀티 사이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보가 또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보시게 되면 듀티 사이클이 1ms인 경우에는 클락와이즈로,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이 2ms인 경우에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PWM을 쓰려면 아까 그 타이젠 할이 있었고 그 할을 이용해서 이제 제어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지금 PWM을 제어하기 위한 할은 뭐 다른 거랑 유사해요. 먼저 오픈 신호가 있고, 오픈을 할 때는 칩 정보와 핀 정보가 있고 PWM 스트럭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 정보하고 핀 정보는 앞에서 제가 PWM 칩 1에 PWM 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게 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는 그 앞에서 할당받은 PWM 구조체를 가지고 클로즈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et period, 이제 주기 설정하는 부분이죠. 앞에서 PWM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20ms라는 그런 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기를 저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듀티 사이클 설정하는 거, 아까 클락와이즈냐 아니면 카운터 클락와이즈냐에 따라서 듀티 사이클을 저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폴래리티 설정하는 것도 있고, 이네이블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폴래리티는 말 그대로 극성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네이블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PWM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본 hello.c에다가 그냥 구현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PWM을 쓰려면 일단 페리페럴 IO 헤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리페럴 IO 헤더가 추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PWM 장치에 대한 칩 정보하고 그다음에 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리세컨드니까 여기 이제 그 6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페럴 PWM이라는 요 구조체가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뭐 모터를 한 5번 정도 구동하는 거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hello.c에 보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 메인 함수에다가 이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리소스 모터 드라이빙, 그 다음에 리소스 모터 드라이빙 1하고 제로를 가지고 이렇게
원, 제로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냐면은 뒤에 그 요 드라이브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 함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모드 원이냐 제로냐에 따라서 클락와이즈 또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모터 드라이빙 하는 거고 모드 정보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칩과 핀 정보 할당을 하고 PR이드는 기본적으로 20ms 하고 그다음에 뭐 이네이블 신호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듀티 사이클은 이 모드에 따라서 듀티 사이클을 정의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사실 뭐 저는 이걸 또 쓰긴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모드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클락 또는 카운터 클락으로 정의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를 하시게 되느냐면 이제 그 듀티 사이클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듀티 사이클을 얻은 다음에 이제 PWM 장치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오픈을 할 때는 칩핀 정보와 그 다음에 PWM 구조체 정보를 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어리어드를 설정하는 게 있죠. 여기서 피어리어드는 앞에서 피어리어드 20ms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은 듀티 사이클을 설정을 하는데 듀티 사이클은 아까 get duty cycle이라는 그 함수에서 얻어진 그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WM 장치를 enable 하면 이제 그 장치가 동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지막으로 클로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썼으면 클로즈를 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여기 듀티 사이클을 구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냥 모드에 따라서 0이면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1이면은 클락와이즈로 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카운터 클락와이즈는 2ms로 그 다음에 클락와이즈는 1ms로 듀티 사이클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소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죠? 아이, 다 아시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한번 시켜보시도록 하는데 지금 아까 그 소스대로 그대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저는 디로그 유틸로 본 거예요. 디로그 유틸로 해가지고 이게 5번 그러니까 껐다 이게 5번이 클락하고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스텝 모터 있잖아요. 이거 서브 모터 이것도 구동이 될 거예요. 이것도 이거 구동 안 되면 저 메시지 아무리 나와봤자 소용 없습니다. 네.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이렇게 그 PDF 파일에서 긁어다 복사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간간히 좀 발생을 해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 붙어져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칩 PID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핀 다음에 스페이스가 하나가 있고 밀리세컨드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스페이스 또는 탭이 있어요. 근데 왜 저게 다 붙었나 모르겠는지 보니까 일단 저거 스페이스 또는 탭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있는 거 같고 예? 이것도 여기 바로 앞에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네. 스페이스 또는 탭을 하나 주세요. 그 왜 다 붙어 있냐? 이게 복사해서 그냥 갖다 놓다 보니까 저도 그 미처 확인을 안 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이거 뭐 PDF에 있는 거 복사하다 보니까 그 신텍스 에러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일단은 지금 요거 해서 모터 드라이버가 이렇게 구동되는 것까지 확인하면 뭐 실습은 다 된 거고요.